그 다음에 이제 좀 제 질문은 그냥 이게 뭐 쿵해서 이렇게 차례차로 이렇게 두 대가 딱 박았으면 뭐 그냥 서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중 충돌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빵 박았는데 이제 앞으로 쿵쿵쿵쿵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한번 받고 섰는데 또 뭐 또 뒤에 서서 또 팡 박아서 또 한 번 더 박고 뭐 이런 거 다 다중 충돌이죠. 그렇죠. 이랬을 때 그 책임 여부,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때 뭐 나눠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런 경우 쉽게 이제 우리가 차로를 나누면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차선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차로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차량이 이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세 번째, 맨 뒤에 오는 세 번째 차량이 예, 두 번째 차량을 충격을 하고 앞서가는 두 번째 차량을 충격하고 맨 앞에 있는 그 1번 차량을 충격하게 되는데 자, 그게 세 번째 차량의 충돌에 의해서 두 번째 차량이 또 밀려서 앞 차량을 충격했다. 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맨 뒷차의 과실로 예, 두 번째 차량과 첫 번째 차량이 다 보상을 받으시는 100%다.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자,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있는 차량이 예, 부주의로 맨 앞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 두 번째 차량이 먼저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세 번째 차량이 예, 또 한눈 팔다가 두 번째 차량을 또 충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박았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있는 차량은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 똑같이 그냥 앞에 있는 1번 차량을 100% 해주시면 되겠죠. 네네. 그 차량에 다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부상을 받을 것이냐. 나라는 게 가운데 있는 차량이. 자, 그 차량은 세 번째 있는 차량에게 예, 내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것은 100% 보상을 받지만 네, 앞부분은 내가 앞차량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액이고 내 차의 뒷부분은 세 번째 차량의 충격으로 발생된 피해액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나눠서 앞부분은 내 보험으로 뒷부분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는데 그럼 나와 내 가족 동승했던 내 가족이 다친 부분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있었던 나와 내 가족들은 이미 내가 앞차를 충격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력으로 다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오던 차량이 또 충격으로 또 다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충격이 두 번 있었고요. 그럼 사람의 몸을 딱 나눠서 충격력이 얼마나 전달이 돼서 얼마큼 다쳤는지는 의학적으로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50%씩 나눠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50%,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보험으로 50%, 예, 이렇게 치료비와 5대5로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치료비와 우리가 그 후에 발생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등 네, 그 부분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받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한데요. 자, 좀 짚고 싶은 질문. 지금 말씀하신 뒤에 거는 가운데 차량이 빵 하고 뒤에서 빵 해서 끝났으니까 50-5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받고 사고를 냈는데 뒤에 오는 차가 저를 딱 봤고요. 제가 또 밀려서 앞차를 또 박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쿵에서 앞차가 밀려나가 있는데 1번 차가 밀려나가 있는데 쾅 받고는 여기서 멈추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아주 보험 잘 되는데 또 밀려가지고 또 한 번 또 박았어. 그럼 이게 또 달라진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여튼 가운데는 5대5 내 거랑 뒤에 거랑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PD님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교통사고가 자동차사고가 솔직히 고성도 오가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못 보긴 한데 싸움도 뭐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경우는 과실상계로죠. 과실 비율이 어떻느냐에 따른 거예요. 몇 대 몇. 요즘 이제 뭐 100%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뭐 8대 2냐, 7대 3이냐, 6대 6이냐, 뭐 6대 4냐, 5대 5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보험사에서 오시면 뭐 몇 프로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진실은 자기만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혼자 혹시 이게 조회할 만한
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걸 좀 네. 있으면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손쉽게 본인이 사고가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같은 추돌사고인 경우에는 100%다 라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궁금하지는 않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00% 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교차로 사고입니다. 교차로겠죠. 자, 교차로 사고가 났을 때 도로 노폭의 차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별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협회를 검색을 하셔서 손해보험협회 네, 사이트 손해보험협회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과실 주의하는 과실 도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게 도로에서 진행 관련이 차냐 사람냐를 이제 판단하시고 예, 거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유형에 맞게 내가 직진을 했느냐 뭐 회전을 했느냐 그런 유형 형태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대략적인 과실 도표에 과실률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맨 우측에 도표 해가지고 이게 뭐 160도, 뭐 230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도표의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에 과실도표 검색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내가 찾은 그 도표의 번호를 넣으시게 되면 예, 거기에 사고 유형별로 예, 과실이 어떻게 산계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가감산에서 요소를 확정 짓는지 그런 내용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수 있습니다. 있다. 아, 좋네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던 정보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네요. 자, 지금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실 때, 주가실 때, 그리고 뭐 뺑소니일 때,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자, 이제 뭐 사고를 한번 알아보죠. 사고. 이제 아까 교차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차로도 왜 뭐 넓은 차선과 좁은 차선이 겹치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뭐 양쪽 2차선일 때 그다음에 서로 직진할 때 그리고 이제 뭐 하나는 직진하는데 하나는 좀 좌회전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교차로 사고가 났을 때 뭐 일반적인 과실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이제 교차로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인 것은 이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신호등 여부, 그렇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그 다음에 도로의 노폭이 이게 2차선이냐 3차선이냐 1차선이냐 예. 그리고 이제 대로와 소로의 그 폭이 또 나눠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큰 도로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신호등 있는 곳이 일단은 우선이 될 것이고 거기 일단 신호 위반 여부가 또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로와 소로의 차이, 그 다음에 동일 폭일대의 차이, 회전하는 것과 직진하는 차량의 또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교차로 사고가 통상적으로 도로의 폭이 동일한 예, 같은 1차선과 1차선, 예, 2차선과 2차선 이런 사이에 서로 직진 중일 때 예, 신호등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의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럼 누가 우선권을 가지느냐 예, 그 부분을 먼저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동일하게 서로 직진의 같은 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선순위는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게 오른쪽?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 네,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 쉽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한 오른쪽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에게 우선 양보를 해줘라 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1차적으로 가해자냐 피해자를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해자로 본다. 법규상에도 나와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왼쪽에는 도로와 맞닿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은 반면에 오른쪽으로는 전면 유리 쪽으로 해서 시야가 넓게 확보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 오른쪽에 오는 차량을 더 많이 식별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나를 기준해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왼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니까 좁고. 그렇죠. 제 차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차량이 좀 더 주의를 많이 할 수 있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상에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보자면 그런 이유로도 오른쪽 차량에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갖다 보면 하네요. 좋습니다. 똑같은 폭일 때 오른쪽.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좌측 차량인 내가 과실이 한 60% 정도. 4대 6. 오른쪽에 나온 차량이 40%. 그걸 기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상황 여부와 또 회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게는 3대 7도 될 수가 있고요. 4대 6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가 사고 난 내용을 유형을 검색해서 대략 과실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은 살펴보실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직원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하는 그 내용을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그 보험사 직원분께서 이제 어쨌든 평균적으로 몇 대 몇을 알려주시는데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양쪽 보험사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이 그 직원분 두 분이 이 과실률이 틀릴 수도 있지 않아요? 무조건 같나?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계시죠? 그렇죠. 당연히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과실이 많은 부분을 피해자로 바꿔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툼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분쟁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 또 있어요. 거기에 제소를 해서 이게 일반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그 법원의 소송 진행과 똑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쟁의 요점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정을 통해서 과실률을 또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명확한 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진행을 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두시는 부분이 또 하나 본인이 생각해서 번거로운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좀 협의점을 못 찾는다면 또 그 심의위원회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또 직구전 질문 하나. 일방통행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일방통행을 제가 역주행을 하다가 제가 피해자가 됐을 경우도 불리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이제 일방통행 이 방향이라서 자기 방향이니까 그 방향만 보고 있다가 출발해버려서 저를 못 보고 쾅. 어쨌든 뭐 그게 일반 도로라면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부주의한 일에서 사고를 한 건데 제가 일방통행을 역주행을 했다고 해서 더 뭐 과실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역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통념상 도로교통법규에 나와있지만 일반 도로의 운영상에서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은 사유가 있겠죠. 그 도로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방통행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차량의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그걸 거꾸로 반대로 출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출구를 통해서 입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운행을 하는 차량의 개념의 입장에서 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차량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는 그 역주행 차량에 대한 과실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네, 굉장히 안 좋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교차로 사고, 빈번한 교차사고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그 차선 변경이죠. 끼어들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아는 경우는 차선에 걸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또 완전히 끼어들었느냐, 그다음에 차선을 2개 연속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보편적으로 이런 식의 뭐 합의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